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하던 시절 있었죠. 그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정답이라고 했어요. 주변 어른들도 다 똑같았죠. 좋은 데 들어가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편하게 산다 이러면서요. 그때는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렸어요. 삼성, 현대, LG 로고만 봐도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도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삼겹살 실컷 먹자. 농담 따먹었죠. 나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고 눈 충혈돼도 포기 안 했어요. 부모님도 너만 잘 되면 우리도 편하다 하시면서 학원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고생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티켓이라고요. 수능날 아침 엄마가 도시락 챙겨주시면서 잘 보면 돼 하시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이제 끝났다 하고 웃었죠. 진짜 끝인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대학요. 부모님 친구분들이 부러워하셨어요. 대학 가니까 또 시작이더라고요. 스펙 쌓기, 인턴, 공모전, 토익, 자격증 뭐 하나 빠질 게 없었어요. 밤새워 과제하고 새벽에 토익 학원 가고 주말에는 공모전 팀플 하느라 카페에 틀어박혔죠. 친구들은 지금 고생하는 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 위로하면서 같이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믿었어요. 이 고생이 나중에 연봉으로, 안정으로, 서울 아파트로 돌아올 거라고요. 부모님 통장도 점점 얇아지셨어요. 등록금, 학원비, 용돈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나도 그 말 믿었고요. 4학년 되니까 취업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이력서 사진 찍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학원 다녔죠. 대기업 공채 시즌 되면 도서관이 전쟁터였어요. 자리 맡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고요.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그 큰 회사에서 합격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놓고 방에서 혼자 펄쩍 뛰었죠.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이제 우리 집이 편해진다 하시면서 전화기 붙잡고 친척들한테 다 돌리셨어요. 친구들은 카톡으로 야, 너 이제 인생 끝났다 좋게 하면서 부러워 죽는 척했어요. 입사식 날 정장 입고 회사 정문 지나는데 진짜 영화 주인공 된 기분이었어요. 신입 연수 때 선배들 차린 거 보고 나도 저 차 타는 날이 오겠지 상상했죠. 첫 월급 들어온 날 통장 잔고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깔깔 웃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 모시고 갈비집 갔는데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들고 이제 됐다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했어요. 친구들 불러서 삼겹살에 소주 몇 병 비우고 이제 돈 걱정 없겠다 떠들었죠. 그날 밤 집에 오면서 저축은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회사 생활 시작하니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내 편인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한테도 이제 내가 쏜다 하면서 데이트할 때마다 카드 긁었죠. 2년 차 되니까 보너스도 받고 연봉도 오르고 기분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주위에서 이제 집 사야지 하도 해서 서울 근교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은행 아저씨가 회사 다니시면 대출 금리 낮춰드릴게요 하면서 쉽게 나왔죠. 매달 대출 이자 나가도 월급에서 넉넉히 남아서 이게 안정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도 회사 이름 말하니 예식장 할인받고 부모님 체면도 섰죠. 신혼집 꾸미는데 돈 좀 썼지만 월급 계속 오를 테니까 하고 넘겼어요. 아이 낳고 나서도 육아휴직 쓰고 복직하니 회사에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주말에 가족끼리 돼지갈비 구워 먹으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느꼈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동네 학원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영어, 수수학, 태권도 하나씩 붙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첫 월급만큼 되더라고요. 아내가 요즘 애들 안 하면 뒤처진다 하면서 학원 브로슈어 보여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마무리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요. 야근 수당이 붙으니까 통장 잔고가 오히려 더 불어나는 기분이었죠. 집에 늦게 들어가도 월급이 더 들어오니까 괜찮아 하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주말에도 가끔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놀러갈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아이가 아빠 언제 같이 놀아 물어도 다음 주에 하면서 미루고 그랬죠.
그래도 연말 보너스 받으면 해외여행 한번 가고 오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주변에서 이제 부자 됐다 농담하는데 기분 좋았어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 제한 오길래 전세금 올려주고 월세 세입자 받았죠. 그 돈으로 차도 한번 바꿨어요. 회사 주차장에 세워놓으니 선배들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좀 사는 것 같네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핸들 잡는 맛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슬슬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괜찮을 거라 했죠. 위분들이 경쟁력 강화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건 아무도 말 안 해주더라고요. 나이 든 선배 하나가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희망퇴직이라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그래도 내 자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성과도 나쁘지 않고 연차도 쌓였으니까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랑 학원비 계산해보니 저축은 여전히 다음 달부터였죠. 아내가 가끔 비상금 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해도 회사 다니는데 뭐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때는 진짜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월급만 들어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이 수군대더라고요.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소문이요. 위분들이 글로벌 경쟁 심화라고만 하고 정확한 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팀장도 너무 걱정 마라, 우리 쪽은 괜찮다 하면서 넘겼죠. 그래도 불안해서 밤에 검색해보니 비슷한 회사들 이미 명예퇴직 받는다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핸드폰 내려놓고 잤어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학원비가 또 뛰었어요. 과외까지 붙이니까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아내가 요즘 애들 스펙 쌓아야 대학 간다 하면서 추가 학원 얘기 꺼내는데 돈 얘기 꺼내기 싫었어요. 야근이 더 잦아졌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하면서 매일 11시 넘겨 퇴근했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아내도 피곤한 얼굴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회사에서 부르면 나가야 했어요. 가족 여행 계획은 매번 취소됐죠. 그래도 이 고생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온다 하면서 버텼어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은행에서 추가 대출 가능하다 연락이 왔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 집 리모델링 좀 해드리고 남는 돈으로 주식 조금 해봤죠. 회사 동료들이 주식 얘기 하도 해서 나도 좀 해볼까 하고 따라 샀어요. 처음엔 조금 오르니까 이게 돈 버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보너스가 예년보다 적게 나왔지만 내년엔 더 줄 거다 하면서 신경 안 썼어요. 카드 명세서 보니 외식비, 쇼핑비가 점점 늘어나 있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줄여야지 하면서 또 카드 긁었죠. 회사에서 성과급 제도 바꾼다고 해서 불안했지만 내 성과 좋으니까 괜찮아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이 들어오는 한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전체 회의 소집됐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위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 변화로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회의 끝나고 동료들 표정이 어두웠지만 우리 부서는 다를 거야. 서로 위로했죠. 그 주부터 팀별로 개별 면담이 시작됐어요.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면담실 들어가니 인사팀 사람이 회사 상황이 어렵다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는 거였어요. 조건이 꽤 괜찮아 보이긴 했죠.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나는 안 잘릴 거야 했어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너는 성과 좋잖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안심시키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비는 또 올랐어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라고 특강까지 붙였죠. 매달 나가는 돈이 월급을 거의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번 달 부족한 건 다음 달 카드로 메웠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른다 하면서 더 넣었어요. 회사에서 야근 강요가 더 세졌어요. 팀 생존을 위해 라는 명목으로요.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온 가족이 자고 있어서 혼자 라면 끓여 먹었죠. 피곤해서 주말에 누워만 있으니 아이가 아빠 왜 요즘 안 놀아주냐 하소연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하면서 또 미뤘어요. 대출 이자가 올라서 은행에서 금리 인상됐다 통보가 왔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월급 오를 때까지 참았죠. 주변에서 희망퇴직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랑 비슷한 연차들도 나갔네 하면서도 아직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대규모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죠. 우리 부서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동료 하나가 갑자기 짐 싸기 시작하더니 나 간다 하면서 인사하고 나갔어요. 나랑 입사 동기였는데
설마 나까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 믿기 싫었죠. 팀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 하면서 서류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권고사직 통보였죠. 회사 상황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재배치나 다른 방법 없나요? 물어봤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했어요. 사무실 나오는데 다리 후들거렸어요. 10년 넘게 다니던 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죠.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로 말하니까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눈물 글썽이더라고요. 퇴직금 계산해보니 당장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업급여도 나오고 새 회사 찾으면 돼. 서로 위로하며 넘겼죠. 그런데 다음 달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통장이 갑자기 얇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출 이자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동이체 될 돈이 부족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연체 우려가 있다 하길래 급하게 카드로 메웠죠. 아이들 학원비 납부일이 되니까 또 큰돈이 나가야 했어요. 이번 달만 줄이자 했지만 이미 등록한 특강 환불도 안 되더라고요. 주식도 그 사이에 많이 떨어져서 손실만 쌓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월급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실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라 손이 떨리더라고요. 구직 사이트에 올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소문냈죠. 면접 보러 가면 경력은 좋으신데 연봉이 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나이 얘기는 안 해도 분위기로 알겠더라고요. 젊은 인재를 원한다는 거.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가니까 줄이 엄청 길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천지였죠. 매달 나오는 돈이 퇴직금 쪽에 쓰는 거랑 실업급여뿐이라 통장이 점점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대출 이자 연체가 시작됐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매일 오기 시작했죠. 조금만 기다려달라. 빌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아이들한테 이번 달 학원비는 다음에 내자 했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내가 밤에 혼자 개상이 두드리며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장 보러 가도 필요한 것만 골라 담았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집에서 라면에 김치가 전부였어요. 주식은 더 떨어져서 손절하려다 조금만 더 하면서 그냥 뒀어요. 카드 연체도 시작됐어요. 카드사에서 할부 전환 제안이 왔지만 그게 더 무서웠죠.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괜찮다 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생각했죠. 아내가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길래 내가 알아볼게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가 아빠 우리 집 괜찮아 물었을 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대기업 하나 믿고 산 게 이렇게 허술한 달이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매달 들어오는 게 진짜 안정인 줄 알았던 게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관리실에서 연체 시 불이익 있다 쪽지 붙더라고요. 이웃들 눈치 보느라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고개 숙이게 됐죠. 차는 압류 위험이 있다 해서 급하게 팔았어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출퇴근 시간만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비 내라. 통지 들고 오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내와 밤새 앉아 계산만 했죠. 친척 모임에도 안 나갔어요. 요즘 바빠서 핑계대고 피하기 바빴죠. 옛 동료들 소식 들리면 그 사람도 나갔대 하면서 더 불안해졌어요. 은행에서 경매 진행될 수 있다.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그 종이 한 장 보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었죠.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산 가구, 명품 가방, 중고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 가격에 왜 안 사 혼자 중걸거렸죠. 아이가 아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가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고 나도 택배 상하차라도 하려고 알아봤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밤에 가족들이 다 자고 나면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울컥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자책만 했죠. 저축 통장 하나 없던 게 이렇게 큰 구멍이 될 줄은 몰랐어요. 대기업 로고 하나 믿고 빌린 돈들이 이제 목을 조르는 칼이 됐죠. 그제야 안정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매달려 있던 얇은 줄이었단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국 집 경매가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사람들 와서 집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이사 짐 싸는 날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씩 들고 울먹이는데 나도 눈물이 났죠.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 갔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 창밖만 봐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습기 찬 벽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위로할 힘도 없었어요. 아이 학교 전학 가니까 친구들한테 왜 이사 왔어 물어보는 게 제일 무서웠죠. 아내는 새벽 알바 끝나고 낮에 또 청소일 뛰면서 거의 집에 안 들어왔어요. 나도 여기저기 일용직 뛰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했어요. 부모님께 결국 말씀드렸더니 왜 이제야 말하냐 하시며 돈 좀 보내주셨죠.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랑 이자 좀 갚았지만 구멍이 너무 커서 메워지지도 않았어요. 밤에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죠. 예전에 월급만 들어오면 된다 했던 말이 이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카드 돌려막기 하다 결국 신용불량자 됐다는 통보가 왔어요. 핸드폰도 압류 위험이 있다 해서 기본폰으로 바꿨죠. 거울 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 게 보이는데 이게 나이 탓인가 싶더라고요. 주변에서 너 예전에 대기업 다녔잖아 하면 고개 돌리고 피하기 바빴어요. 친구들 모임 초대도 안 오고 나도 연락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매달 들어오던 돈줄 하나가 끊어지니까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고요. 저축 좀 해둘 걸. 비상금 좀 만들 걸. 그때 미루던 게 이제 뼈저리게 후회됐어요. 한번 들어간 대기업이 평생 보장해줄 거란 착각이 이렇게 큰 함정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요. 진짜 안정은 한 군데 월급에 목매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눈 뜨면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삼겹살 구워 먹던 주말이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피곤한 몸으로 들어와서 오늘도 수고했어 하면 나도 아무 말 못했어요. 부모님 전화 오면 잘 지낸다 거짓말만 하고 끊었죠. 더 이상 도움 청할 낯이 없어서 텔레비전에서 대기업 광고 나오면 채널 돌려버렸어요. 그 로고만 봐도 가슴이 아팠으니까. 거리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 보면 저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고개 저었죠. 통장 잔고가 영원히 채워질 거라 믿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대출로 집 사고 차 사고 월급 오르면 다 갚을 수 있다 했던 말이 이제 웃음만 나와요. 학원비, 관리비, 이자 모든 게 한 번에 쏟아지니까 막을 재간이 없었어요. 저축은 다음 달부터 미루고 소비는 지금만 했던 게 이렇게 큰 구멍을 만들었죠. 한 군데 월급에 모든 삶을 걸어둔 게 얇은 실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위험했단 걸. 그 실이 끊어지는 순간 집도 가족의 웃음도 다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처럼 돼지갈비 구워 먹으며 이게 행복했던 날들이 그리워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반지하 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왜 그때 조금씩이라도 안 아꼈을까. 후회만 했죠. 월급날만 기다리던 삶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한 줄기 돈줄에 목매던 게 이렇게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 진짜 안정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기반이었단 걸.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지금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어요. 그냥 텅 빈 방에 앉아 끊어진 실을 바라보는 게 남은 하루의 전부였죠.